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 당신 퇴직금 2억과 은퇴할 때까지 모아놓은 현금 1억 그리고 매월 원리금 100만원씩 갚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직업을 찾을까요? 아니면 퇴직금과 은퇴자금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대부분은 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집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런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새로운 직장을 찾습니다. 기술이 없고 끈기만 있다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경비원과 같은 일을 찾게 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인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중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투자처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은퇴자금을 투자하고 모자른 돈은 은행에서 대출해 나만의 오피스를 마련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 투자에는 규제가 많고 다른 곳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새로운 곳을 찾다가 나온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투자성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한때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부동산 상승기와 저금리, 주택 규제로 인해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나 매매가에 대한 은행 담보 대출이 최대 90%까지 가능해 초기 투자 자금이 적게 드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한 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단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5천만원의 투자로 5억원짜리 오피스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받겠다는 계획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급증은 과잉 공급으로 이어졌고 결국 엄청난 양의 공실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잉 공급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는 지식산업센터 대표 업종인 IT 업종의 경기까지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임차 수요가 급감했고 인기도 식어갔습니다. 고금리의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양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자금까지 털어 은행에서 수억의 빚을 지며 영끌 투자한 사람들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할 때 보통 한 개씩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2개, 3개씩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유 개수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2채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총 10억원이 되고 대출을 80% 받는다면 초기 계약금만 2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은퇴자금을 투자한 A씨의 사례는 투자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A씨는 5억원짜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2채를 90%의 대출을 받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2% 후반에서 3%였고 9억원의 잔금이 남았지만 3% 금리를 적용할 경우 매월 약 27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분양을 받을 당시 월세를 한 채당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분양상담소 직원의 말에 의지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월세를 최소 200만원씩만 받아도 총 400만원이 되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 1억만 있으면 1억을 투자해서 매월 100만원의 수익이 나고 잘 되면 1억 투자해서 매월 300만원씩 벌 수 있다고 판단해 은퇴자금을 모두 넣어 지식산업센터 2채를 10억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 후반 정도의 금리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자 비용이 2023년 준공 당시에는 무려 6%대까지 치솟으며 매월 이자만 54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는 대출금 9억원을 기반으로 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이자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임대 수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한 채당 월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실에서는 2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이가 없었고, 두 채를 합쳐도 월세 300만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54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A씨가 투자한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도 문제였습니다. 고양시 내에서도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비록 전용 30평이 넘어서 꽤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입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의 인프라도 좋지 않고 지하철 연결도 없어 들어올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A씨는 5억원에 분양받은 매물을 4억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고 땡처리하거나 경매로 넘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A씨의 상황은 금융 환경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의 다양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통신판매업과 전문 건설업 등을 이제는 제조업 부대시설로 간주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설립을 승인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입주 수요와 공급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건설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무분별한 신규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오는 지식산업센터 매물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 경매 시장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총 688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에 403건에 비해 2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의 폭등을 보였는데 이제 그 거품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퇴 투자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웃돈을 주고 구매했던 매물들도 지금은 1억원 이상 저렴하게 내놓아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요가 꾸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업종 제한이 있는 데다가 위치적인 면에서도 역세권이나 주요 교통요지와 멀리 떨어진 빈 땅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점까지 어려움을 견디며 버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금과 저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다른 이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낮은 초기 투자 비용과 세금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업종 확대와 신규 설립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이는 금융 환경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나친 레버리지 사용을 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